짜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탐정의 차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탐정의 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덕광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이제 새로운 데서 시작했었죠. 이거 보시면 까리해. 평소에 방송하는 데는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장소에 오니까 조금 더 잘생긴 것 같기도. 그건 모르겠고. 졸라 부담스러워. 왜? 나 지금 청심환이 필요한 것 같아. 잠시만요. 네. 저희 그 카메라 보면 이게 살짝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조금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평소에 웹캠이 얼굴이 좀 잘못 나와요. 웹캠이 그래요? 살짝 빤딱하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라고? 부담스럽네. 잘생긴 척 멈추라고? 바깥으로 너 그러면 책은 먹는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는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이제 아프리카 TV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방송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걸 준비해 주셨냐면 PPT 한번 잠시 볼게요. 따라 PPT.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변호사님 관련돼서 한번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고요. 저는 코인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코인 탐정님이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변호사님이랑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나눌 예정인데요. 이제 변호사님이 옆에서 이제 실질적인 사건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법률 자문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이제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진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면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 내가 FTX 당했잖아. 간접경은 정해줬죠? 보여줬지? 내가 돈 날려가지고 화난 모습, 그 순간, 벅차 올랐네. 그런 것처럼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FTX 사건 이외에도 단순히 코인을 하실 때에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독 장이 좋을 때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이제 손실 보신 분들에 대한 복구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마음씨가 진짜 좋으셔. 왜 마음씨가 좋으시냐면 진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조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들을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희가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보신 분들 이외에도 혹여나 다른 분들도 피해 보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아니면 지금 피해를 당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아프리카 TV에서 준비한 오늘의 이제 생방송 코인 탐정의 사건 수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제 장이 안 좋은데 이런 그 피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많은 이제 금융 피해라든지 이제 금전적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인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검경들이 조사하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맞아요.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좀 이제 피해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피해자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죠. 조금 미리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맞아요. 오늘은 정말로 예방 차원의 그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수사나 이런 기법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인 분들에게 코인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이 방송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또 이제 변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게 맞아요. 가장 좀 좋은 게 아닌가. 예방 주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방 주사를 할 수 있는 오늘의 내용, 그럼 오늘의 본 내용 PPT 틀어주시면 하나하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1분. 1분 차인다. 아, 그래요? 네, 대본대로 조금 완벽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대본이 5분이라고 완전 5분 채우려고. 나 좀, 멘트 준비했어? 아니? 1분 동안 체크 준비했어? 아니. 그럼 뭐 너 오늘 PPT 나 왜 갈구냐? 오늘요? 형 긴장하는 모습이 어. 재밌어. 집에 가서 뒤지고 싶구나. 자, 그러면 PPT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을 보이시죠? 코인 개미 구조 프로젝트 코인 탐정의 사건 수첩이라고 이렇게 네네. 뜹니다.
이거 보시면 위에 아프리카 TV도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물리기도 하고 이제 손실도 보기도 하고 수익도 보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이 투자에 대한 결과인데 하지만 이런 투자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건 중에서 리스크는 당연히 오늘 다루려는 사기 사건들 혹은 피싱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TV 쪽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쁜 데 있죠? 이렇게 이쁜 데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코인 탐정과 법률사무소 담당의 박지윤 변호사님과 함께해서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 중에 네네. 준비된 게 단순히 그냥 PPT만 준비하고 이제 변호사님만 모신 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인터뷰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그 상황을 겪으셨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피해를 당하시거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유혹하더라도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충분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익 목적의 오늘의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드업. 이래야 그 고소 들어와도 괜찮아. 우린 공익성이야. 우린 공익성.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근데 이게 맞아. 우리가 볼 때는 공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이제 피해자다라고 생각해서 고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건드리냐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해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거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은 이미 저희가 이제 약간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미 고소가 들어간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빨리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런 거를 많이 다뤄는 봤는데 네. 일단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뭐 루나 때부터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볼트나 여러 가지 다단계 사건들을 터지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려도 그 욕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건이 터진 후에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 전에는 네가 뭔데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욕을 하느냐. 맞아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못 버는 거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 라고 이제 반박하시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다 종류별로 사기 사건을 분류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 다룰 이 스테이킹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상위 직급자분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터지기 직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투자금을 잃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찌됐든 뭐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이제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적인 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내가 본전을 찾을 때까지 얘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이 다단계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맞아요. 내가 본전을 찾기 전까지는 얘가 터뜨리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더라도 내가 얘네들을 고소하거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찝어내면 터지면 내가 돈을 못 돌려받을까봐 더욱더 신고 못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이나 어쨌든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가 지금 고소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돈을 못 준다. 어. 니네가 고소를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못 주게 되니까 고소하지 말고 기다려라. 고소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많이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또 그 안에 또 이제 피해자들 모임 단체에 또 이제 뭐 이상한 그 있죠. 사측의 사람들을 심어서 선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상위 직급자분들은 뭐 돈을 진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기가 끌어들인 하위 그 직급자들 혹은 뭐 개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래 단계의 분들이 손실을 입게 되면 그걸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쨌든 당장은 고소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 현실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해자의 규모라든지 피해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상황인데. 그렇고요. 피해 회복에도 어려워요. 음, 고소가 만약에 뭐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면 뭐 더 좋겠지만 당연히 그때는 당연히 고소가 안 이루어지겠죠. 터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사측에서 뭐 재단이라고 하는 사측에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유를 합니다. 뭐 돈을 주겠다고 한다던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회복의 어려움도 있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고, 오늘만 해도 오늘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주제와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 웬만하면은 그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 지금 협회에서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오늘만 해도 거의 뭐 반토막이 좀 나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도 저희가 언급할 때 당시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욕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가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오면서 50%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안타깝다. 참 이런 사건 발생할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가 좀 편하게 그 안 좋은 코인이나 안 좋은 재단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이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정당하게 이제 저희는 말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MM 작업이나 나쁜 짓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쪽에서 이제 걸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제 언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하 발언을 걸고 넘어지지 사건에 대해서는 걸고 넘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법이라는 게 진실을 말을 하게 되더라도 또 이제 법적에서는 또 이제 그쵸. 혐의가 문제 될수 수 있죠. 있으니까. 그럼요.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겠지만 뭐 방어도 잘 하시면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사담인데 지금 채팅창에서 위믹스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위믹스 이야기 해드리면, 위믹스가 오늘 뭐 상장 폐지가 결정돼가지고 3분의 1 토막 났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채팅창이 지금 아니 우리 내용을 집중해야지 지금 위믹스 내용 본다고 지금 근데 다들. 위믹스 잠깐 얘기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몇 분 남아서. 위믹스 관련돼서는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다뤘었잖아요. 네. 다뤄서 결국은 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갔는데, 근데 이게 물량을 맞추긴 맞췄어. 네네. 걔네들이 이제 다사에다가 이야기했었던 물량 안쪽으로 맞추긴 맞췄었는데 결국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이게 소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게 위믹스 재단에서 예치한 물량 있죠. 예치한 물량에서 이제 그것도 유통 물량으로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미 상장 폐지 이미 당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상장 폐지가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락 비율이 똑같으니까 팔고 넘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리스크를 이미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위믹스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그 내용이 준비된 내용이 아니니까 PPT 다시 넘어가서 본 사건 내용 좀 위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금 가져오신 사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부터 조금 다뤄주실 예정인지. 오늘 저희가 이제 4회차로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네네. 번째 회차에는 그 사기 유형 중에서 코인 스테이킹 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좀 크게 다루고 있는 사건들 3개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사건들은 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비트뱅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규모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마 나도 뭐 당한 거 아니야? 주변에도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 번째 사건 경우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하듯이 이제 썰전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체험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겪었다거나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 꼭 피해 받으시는 거 다 구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오늘
전문가분이죠. 지금 법률사무소 담덕의 대표 변호사 박지민 변호사님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멋있게 활동하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 이제 담덕 적혀져 있죠. 홈페이지 이미지거든요. 홈페이지 이미지에 저 반대쪽 끝에 봐. 애초에 가상자산 전문센터라고 적어놨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코인을 가장 먼저 적어놨습니다. 다른 데는 뭐 다른 법률, 뭐 가정법률 이런 것부터 적어놓으시는데 저희 박지민 변호사님은 가상자산 전문센터 맨 처음에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그리고 성범죄, 명예훼손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코인 사건을 조금 메인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닝와이드 출연했다. 그 코인 탐정, 그 코인 사기 시리즈 진행한다. 쇼구코인 피해자 인터뷰, 그리고 코인 락업 사기 등등 유튜브 활동도 하시면서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다루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인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코인 재단 측 피해자는 입장에서 대변하는 변호사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변호사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코인 사기가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정확히 몇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전국적으로 계시겠죠. 근데 뭐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도 뭐 몇 회사 정도는 코인을 전문으로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에 대한 이제 프로필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변호사님 이제 본인 PR 시간 한 30초 가지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 PR 30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면 이제 본인 소개 30초 주세요. 이런 것처럼. 네. 제로 출시해야 되나? 아니, 제로투는 PR이 아니지. 아니야. 그거는. 네, 그럼 변호사님 간단하게.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코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 코인 사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주로는 피해자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좀 진행되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단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뭐 좀 이 코인 쪽으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 사건을 다루고 그러면서 이제 코인 탐정님하고도 같이 진행을 많이 했었고 해서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전문가가 아닌가, 다른 변호사님보다는 그 네. 정도로 PR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내용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잠깐 보여주세요. 네, PPT 보여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스테이킹 사기 내용입니다. 뭐 다음 화에는 뭐 락업 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블록딜 사기 뭐 이것저것 다룰 건데 총 4주 동안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주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스테이킹 사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지분 증명으로 코인을 얻는 이런 채굴 시스템을 사실상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테이킹이랑 단순 코인 디파이 예치랑 헷갈리시는데 예치랑 그리고 스테이킹은 전혀 다른 겁니다. 스테이킹은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채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채굴 방식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제 채굴이 아니라 단순히 퍼센트로 이자를 준다라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혹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야기할 건데, 이런 범인들이 스테이킹으로 사람들에게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결국에 뭐 한다? 다단계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속이는 하지만 이런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 스테이킹 사기 경우 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기 티어땡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그 전에 네네. 그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그 법원 재판부
뭐 판례 이런 데서 스테이킹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라고 했었죠. 지금 뭐 가상자산이지만 네. 암호화폐를 예치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전부 다 스테이킹이라고 일단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례에서는 일단 판례에서는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다 통틀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구별하지 않고 예를 이거 들면 처음 이런 알았네. 네. 그래서 그거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요 스테이킹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다룰 게 이제 티어 1 사건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 인원은 300명 이상, 피해 금액도 뭐 저희가 지금 들어간 고소인도 300명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1000명 이상 될 것 같고 피해 금액도 1000억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고소가 들어갔고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치를 해서 수익을 주겠다고 한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판매가 될 때 이게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가 됐던 거죠. 네, 그런 사건이에요. 다단계 사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사건에 대한 개요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요. 몇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0년 9월 말부터 11월 사이까지 10월 말까지 총 한 25억을 넣었습니다. 저랑 제 주위에. 4단계 수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 뭐 이글바이브라고 예칭해서 뭐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4단계 수집이 우두머리들이 강의를 했었어요. 질문도 받고. 되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컨셉은 내비게이션 코인을. 이런 건 이제 커스터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코인들의 일정 물량들을 밑에서 자기네들이 재받아쳐서 극적한 시세 하나를 안 만든다. 처음에는 센서였는데요. 여러 번 바꿨어요. 자기네들 좀 힘들다고 뭐 이걸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준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티어1 이후에 티어1 클래식이라고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2, 3주 돌아가다가 이제 수집이 안 됐어요. 11월 말 12월 초에 그 티어1 오픈 자체를 가동을 중단시켜버려요. 뭐 저희한테 본인들이 주장한 건 우리 너네한테 코인을 줬다 뭐 사실 뭐 이런 얘기 수사 과정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돈이 빠져나가야 자기네들이 지금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뭐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걸 이게 줬다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제 피해 금액도 많이 크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당연한 수순이지만 원래 있었던 거를 없애고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면서 한번 물갈이 형식으로 대다수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스테이킹 사기의 조금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돌려막기라고 하죠. 네. 폰지 사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코인에서 막혔으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A라는 코인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게 막히면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서 2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투자자들을 여기다 같이 모아서 해지라고 하죠. 그렇죠. 해지라고 해서 여기서 모아가지고 또 사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투자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서 수익을 주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주고 이런 식의 전형적인 사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티어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어1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갔고 이것도 뭐 금방 멈췄죠. 그래서 여기 피해자들도 많고 그 외에 뭐 산타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거든요.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양산된 굉장히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PPT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크게 사기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 이제 PPT 내용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친구가 왜 이게 크게 벌어졌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만들어진 이유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
젠땡 코인 이제 재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젠땡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걸 만드는데 단순히 스테이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어떤 분들이냐, 이제 시크릿이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거기서 5명 모아서 이제 이글5라고 진짜 이글5입니다. 5명 모여서 이 인맥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결국엔 다단계였습니다. 오늘 말한 이제 티어땡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이글땡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사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이거 돈 지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이 이미 이제 대규모 거래소죠. 그때 당시에 비트소닉이랑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코인 재단은 이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동안 최소한 이자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 이글5라는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플 있죠. 이런 어플에다가 사람들에게 이더리움을 넣으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을 넣으면 이게 또 돈이 복사가 된다라는 이런 돈을 예치하라는 이런 스테이킹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넣었던 이 이더리움은 뭐로 변하느냐? 1달러 상당의 어플 내 재화죠. USDP라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넣으면 그 어플 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USDP로 변하고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USDP라고 뜹니다. 이거 보시면 예치와 누적 보상, 이자까지 짝짝짝 뜨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나중에 이게 코인으로 변신합니다. USDP가 코인으로 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중에 빗썸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빗썸으로 코인이 넘어가서 그 코인을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의 이런 사기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에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수익률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이게 100일 프로젝트였거든요. 100일 동안 20%에서 8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20에서 80이요? 예. 와. 그리고 그거를 데일리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불이면 거기에 뭐 40% 50%의 수익을 더해서 그걸 100으로 나눈 금액을 매일매일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 지갑 안에다가 포인트, USDP라는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스테이킹 수익 외에도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나오는 수당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수당들까지 하면 뭐 처음에는 엄청나게 돈을 받았겠죠. 그쵸? 그리고 당시에는 뭐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뭐 환전을 해가지고 환금을 하는 일이 당시에는 가능했었고 쉬웠었는데 이제 막힐 무렵이 되면서 이제 펜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빗썸으로. 송금은 했지만 이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을 전송을 했는데 전송이 완료가 되지 않고 전송 중이라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걸 펜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해당 어플 내에서 빗썸으로 보내야지 현금화가 된다고 했죠. 빗썸으로 어플에서 보냈는데 실제로는 보내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계속 전송 중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티어1 스테이킹에서는 아주 여러 개의 그 알트코인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뭐 젠섭 외에도 뭐 오로라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사용이 됐었는데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펜딩이 되면서 가격이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뭐 마이너스 99%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사기로 의심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었던 건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대단한 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USDP라고 1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가 이거를
특정 빗썸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 바꾸는 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 자, 생각해봐요. 빗썸에 있는 A라는 코인이 있어. 이게 하나에 100원이야. 하나에 100원이라서 내가 어플 내에 있는 달러가 100원짜리 코인의 개수만큼 막 변해요. 막 변해. 변하고 이제 100원짜리를 내가 빗썸에 보내서 팔면 돼. 실제로 그때 당시에 빗썸의 그 코인은 100원이었어. 하지만 내가 출금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출금이 진행 중에서 멈추게 됩니다. 실제 출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100원짜리였던 그 코인이 해당 거래소에서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PPT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빗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락을 쭉 하게 되면서 거의 뭐 32원까지 올라갔던 코인이 6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거의 뭐 5토막, 6토막까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지고 나서 코인이 전송이 완료가 되죠. 혹은 떨어지는 중간에 전송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하락폭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코인 하나당 받았던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소 도착하다 보니까 빠르게 환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매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넣었었던 돈보다 더 훨씬 더 작은 돈을 받게 되면서 이분들의 돈은 점점 휴지 가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좀 저도 의문인 거는 이렇게 팬딩이 되는 거,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가 밝혀질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밝혀질 수 있을까요? 팬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팬딩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도 뭐 재단이나 어쨌든 사측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가 있는 부분인지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내가 전송을 했는데 팬딩 중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오래 걸려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팬딩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재단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싸게 바꾼 다음에 싸게 이제 물량을 넘기면서 자기네들이 중간에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격을 올렸거나 떨궜으면은 분명히 거래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소에서. 근데 이제 거래소가 협조를 해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실제로 누군가가 그 물량을 갖고 있고 가격을 올렸고, 분명 특정 계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런 것들은 거래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래소가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거래소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계열이라든지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코인은 전송 수수료를 개인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전송 수수료. 이 전송 수수료가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의 혼잡도에 따라 가지고 평균값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이니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측정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게 팬딩이 났다고 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네트워크 혼잡률에 따른 가스비가 결정되는데, 그 수수료를 평균만큼 세팅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거의 뭐 95%, 99% 이상 정상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팬딩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맞아요. 멈출 무렵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 좀 소명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탐정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진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팬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입증을 저는 되게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뭐 도움도 있어야 되고 협조도 있어야 되고 뭐 거래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식을 쌓으셔가지고 정말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저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수사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5대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변호를 하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그 거래소에서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어떤 투자자 보호만 외치는 거래소들 어떤 거를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거래소에서도 조금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취지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말로만 투자자 보호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안 도와주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뭐 변호사님이 가셔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절대 주지 주질 않죠. 않으니까 이제 수사 기관을 통해서만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거래소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런 사기 사건들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그 코인 탐정님들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갑도 분석하고 뭐 차트도 분석하고 뭐 이것저것 막 분석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뭐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드리면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네.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럼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에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통해서 이제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이제 기소를 할 것이고 기소가 되면 재판 단계에서 또 판사님이 그거를 판단을 하시겠죠. 각종 증거들을 가지고 저쪽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게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자들이 그 복구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참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 사건은 150억 정도가 몰수보전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실제 피해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정도 금액이라도 일단은 보전은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뭐 수사가 돼서 어쨌든 재판 단계까지 가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게 150억을 만약에 보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150억을 분배할 때는 다 본인의 사기당한 금액에서 이렇게 나눠서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순위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없고. 그럼 150억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개인이? 그 피해 금액을? 개인이 피해 금액을 다 받는 거죠. 네, 개인한테 받긴 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피해 금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형사에 보면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피해 금액 입증이 어려우면 그게 다 각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몰수보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 다단계 방식의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몰수보전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개편이 돼서 들어간 케이스여가지고요. 피해자들한테 도라는 갈 거예요. 그럼 도라는 간다라는 건 빨리 이런 게 몰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빨리 어쨌든 보존을 혐의가 해야겠네요? 있어야 검사가 이제 이런 처분들을 하니까요. 네,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고소한다고 답도 아니고. 딱 아니 고소는 근데 빨리 해야 고소는 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고소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만 그래도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강제로 찾아가서 뭐 문 부시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마음 같으면 그러고 싶지. 그치? 내 돈 가져간 놈인데.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게 이제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소 기간이 지체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방어 논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갈 거고 재산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빠지니까 최대한 빠르게 일단은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PPT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PPT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티어 1 사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현혹을 할 때 보여줬었던 PPT 내용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PPT가 템플릿이 있나 봐. 다른 데 가도 이거랑 비슷해. 어딜 가든 다 비슷하니까 제발 이런 PPT를 눈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내 눈앞에 누가 띄워줬으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전기장판 밑에서 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PPT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 보상으로 패키지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PPT 약간 이상하죠? 박하춘님. 근데 다 이런 느낌이야. 여기 보시면 금액별로 다 이자율이 다르고 수당과 배당이 다 따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별로 이자율과 막 월이자율 막 이런 거 퍼센트로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을 꼬셔서 오면 이제 티어도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직급들을 데리고 오면 또 플로어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게임 하시다 보면 게임 캐릭터 별 있죠. 게임 캐릭터 별 그리고 뭐 게임에 결제하면 뭐 VIP 등급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달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이렇게 또 보너스를 준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PPT를 보여주는 분들은 대다수 다단계일 확률이 높으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사건 이야기 티어 1 이야기를 다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사건인 이제 프로 땡땡 S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는 2021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피해 인원은 80명, 피해 금액은 6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티어 1이랑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얘네가 이 보상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도 티어 1이랑 완전 거의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복제를 해서 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정말 똑같은 사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준다고 하면 항상 그냥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많이 주는 건 그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되는 건데 그 수익 구조가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가 하는 말들이 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코인의 신화? 코인을 하면 뭐 가격이 뭐 엄청나게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심리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티어 1이랑 정말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코인은 프레시움이라는 코인으로 진행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티어 1이랑 똑같이 뭐 프레시움 코인으로 아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패키지가 있고 뭐 돈을 넣어서 사고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얘네도 100일 프로젝트였고 수익은 40에서 60%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100일에 40에서 60%? 그렇죠. 그 패키지 금액별로 뭐. 네. 네, 그렇게 수익을 준다고 했었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일을 다 못 채우고 80일 정도 만에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 멈추면서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지금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서 2차 프로젝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80일 무렵에 중단을 시키고 2차 프로젝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2차 프로젝트는 무슨 코인인지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패키지를 판매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해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다 못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은 2차로 이월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2차 프로젝트에서 또 다단계로 팔아먹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블럭딜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고 그건 뭐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블럭딜은 뭔지 아시겠죠? 네네. 예, 여기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혹시나 몰라도 다음 주에 우리가 알려줄게요. 예, 중간에 블럭딜에서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쇼고라는 코인을 또 이제 리딩을 하면서 그 코인으로 한 번 더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돌려막기 전형적인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코인들도 코인원 쪽에 그게 또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굵직굵직한 거래소들 빗썸이 일단 조금 왠지 모르겠는데 빗썸이 좀 많아. 그리고 코인원도 많고 일단 이 두 거래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한 거래소를 써야 되는 건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거래소 위로 올라가는 거래소인가? 거기는 별 내용이 없어. 거기는 별로 안 터져. 이상해. 근데 빗썸이랑 코인원은 자꾸 많아. 우리가 맞아요.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맞아요. 가끔씩 거기에만 상장되어 있어 애들이. 맞아요. 이거 좀 골 때리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그 빗썸이나 코인원 그 상장시키는 루트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랬어요? 많이들 들어간 것 같아요. 루트가 있어요. 예, 상장 루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가야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 뭐 정상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항상 몇 명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거래소 측에서도 또 도와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항상 이런 코인 사기 관련돼서는 너무 좋죠. 거래소들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좀 이제 증거를 찾을 수 있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걸까요? 수사기관이 일단 아니니까 그렇죠. 개인이 가서 야 자료 좀 줘봐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네가 뭔데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럼 거래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트 S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죠. 그러면 저희가 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실제 상황 조금 더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라는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같은 마케터라고 해요, 그거를. 쓰기란 게 저는 중간 정도 되고, 보수한 사람들은 거의 1급이죠.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돌아야 되니까 뭔가를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었던 거예요. 2020년 1월 11일부터 인사가 시작해가지고 대길 플랜이에요. 스프링카까지가 다 냈을 거예요. 왜냐면 2차를 하기 위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차가 시작된 게 21년 2월쯤일 거예요. 21년 초나 20년 말에는 코인이 진짜 막 난다긴더니 아무거나만 사도 다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21년 중간 정도에 뭐 나라에서 제재를 건다, 나라에서 이런 피해를 내면서 막 한 달, 두 달을 미뤄왔거든요. 카톡이 계속 됐는데 점점 카톡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민부담으로 이제 이거는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금액도 100억이 넘어요. 자료 취재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취재해가지고 3월에 제가 터뜨렸어요. 네, 이것처럼 이분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셨는데 하필 피해 당한 시기가 2021년도예요. 2021년도가 또 코인장이 또 좋을 때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욱더 코인 상승을 보면서 더 많은 피해를 보신 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PPT를 보면서 제가 또 재미있게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개요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모였냐? 이게 모인 또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2020년도에 또 다 같이 모입니다. 얘네들은 다 혼자서 안 해. 다 혼자서 안 하고 다 뭉쳐서 합니다. 뭉쳐서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원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케팅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이지만 코인 재단을 하나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맥을 모으는데요. 이 인맥을 모을 때 또 스테이킹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단계 방식으로 모으시고요. 이 다단계 방식으로 할 때 얘가 또 웃긴 게 다단계는 경력직을 좋아해. 경력직. 어떤 경력직이냐? 다른 다단계의 윗선분들 있죠? 거기를 데리고 와. 그래서 다단계 윗선분들은 또 다른 다단계에서 또 뭐 하고, 또 다른 데에서 가서 하고. 그래서 강사분들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었다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시크릿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다단계 윗선분들을 모으셔서 자기의 인맥으로 해서 프로젝트 S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스테이킹을 하라고 소개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1차 스테이킹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100일짜리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하지만 80일 만에 조기 종료를 한 뒤,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모집을 하는데 2차 모집을 할 때 사전 이벤트다 하면서 야 이벤트다 모여라 내가 조금 더 이자율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집을 해요. 이자율 지급할게 빨리 2차에 등록하세요 여러분들 뿌 하는 이유는 뭐냐, 1차 스테이킹에서 사람들이 환불 요청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이게 삘이 오는 거야. 이게 이거 부모님이 이상한 걸 하는데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야 이거 엄마 이거 다단계야 이거 하지마 엄마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이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1차 스테이킹에 환불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2차 스테이킹을 모집을 할 때 사전 이벤트로 사람들의 돈을 먼저 모은 거죠. 이분들의 이자율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다 터졌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코인 리딩 사건, 그리고 이제 블록딜 사건까지 다 같이 연계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운영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신규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무너지게 된 거죠. 네,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프로젝트가 똑같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프로젝트의 사람은 다르지만 이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애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많기도 하고 네네. 서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학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다단계를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다단계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상위 티어 몇 분이 계시는데 다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양성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이제 푹코인 이름 다르게 말했어요. 네네. 걔네들도 애초에 시작이 다른 다단계의 그 윗선분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 번 기계다.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자기가 윗선에 있다가 이 방식으로 꼬시니까 되네 하면서 자기가 코인재단 혹은 다단계 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한 그런 사건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윗선은 그러니까 재단 측은 다른데 이거를 마케팅하는 팀원들은 다 돌려서 쓰거든요. 마케팅을 또 돌렸었어?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웃기네.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수사해보고 만나보시면 다 동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르고 그 오너는 다르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만 따라다니면서 중간에서 이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이 돈을 갖고 왔을 때 몇 프로씩 띄어먹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그 양성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돌면서 걔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개인 정보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회원 DB가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저쪽에게 소개해주면 이렇게 하면 돈을 또 빨리 돌려받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다단계를 소개를 하면 또 그분은 또 거기 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단계 하시고. 왜냐면 그 상위 직급자들 데리고 오면 그 밑에 있는 하선들을 다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상위 직급자들에게 그런 제안들이 가요. 재단 측이든지 이제 코인을 팔고 싶어 하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다단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상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건도 거의 보면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시크릿이라는 그 화장품 다단계 회사가 있거든요. 뭐 거기는 화장품을 판매하니까 이 합법 불법 이거에 지금 문제 코인이랑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직급 이상의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제 이쪽 코인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선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막 피해 보시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희 사건에 그래서 보면 피고소인들도 많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그 피고소인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사건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맞아요. 중간에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코인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영업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이아를 팔든 골드를 팔든
그 화장품을 팔든 주식을 팔든 다 같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맞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접촉하기 때문에 다단계 애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케팅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구멍을 걔들 다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쵸. 고소를 하시더라도 윗선을 고소하는 거지 밑에 있는 마케팅하는 애들을 고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걔네들은 그렇긴 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그 영업을 하는 거고 통으로 돈 주고 싸게 사와서 싸게 분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간 애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 잡기도 좀 애매해요.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윗선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돌아다니면서 그 방문팔이 하는 애들도 싹 다 잡아야 되긴 하는데 그 학교가 무너지질 않아. 그렇죠. 근데 그 중간을 잡아도 문제야. 중간 잡으면 또 그 소리를 걔는 또 뭐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피해자다. 맞아. 맞아요. 나도 피해자다. 중간이다. 나도 샀다. 그쵸. 이래가지고 이게 잡아도 끝이 없어. 맞아요. 아, 근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 있어요? 있어요. 근데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중간에서 팔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죄가 인정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과도하게 내가 너 이거 안 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너한테 다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실제 판례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원금을 보존해 준다. 아,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네. 이거 너 잘 안 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너한테 이거 다 메꿔줄 테니까 너 이거 믿고 나랑 하자. 이런 식으로 그 판매를 멘트가 하고. 혹시 좀 중요한가요? 그런 멘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한테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들 그런 멘트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네네. 네, 친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말로 서로 현혹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사실에 대한 증거, 입증 자료가 있고,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또 정말로 심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분들은 예, 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한테 이것저것 또 잘해주신 분들이 또 중간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거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애초에 맞아요. 그런 멘트를 별로 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고마워.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네. PPT 보시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런 PPT가 나옵니다. 어떤 PPT를 보여주냐?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보여줍니다. 이거 뭐냐? 아까 거랑 똑같지? 학교가 있다니까 양성소가. 똑같아. 이거 템플릿을 준다고. 글자만 바꾸면 돼, 글자만. 이거 폰트도 봐. 폰트도 꾸리꾸리하게 옛날 사람들 쓰는 거 똑같이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A, B, C 패키지 하면서 600만원 패키지, 1200만원, 6000만원 패키지 해가지고 또 100일 동안 현금 플러스 투자 수익을 균등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똑같이 갑니다, PPT.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자율도 돈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티어랑 수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현혹시키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수당 보시면 4등급, 5등급으로 넘어가면 뭐 회사 매출까지도 준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 더욱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리게 만듭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플로우 있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누적 돈을 또 포인트로 또 이렇게 적어 놓죠. 이 포인트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톡방 이런 거 있거든요. 개인 톡방에서 서로 이제 어와둥둥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누군가 돈 뭐 한다 하면 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이 카메라 보여주세요. 네, 요것으로 해가지고 비트뱅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프로젝트 S. 프로젝트 S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 이제 비트뱅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뱅크 경우에는 조금 구찌가 커요. 오. 사건 구찌가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제 피해 인원이 4만 명. 야, 이거 너무 많은데? 피해 금액이 1,700억입니다. 와.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는 단순 스테이킹인데 이 친구는 조금 더 머리를 썼나 봐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카자흐스탄에서 우리가 채굴기가 있다. 카자흐스탄 전기세 싸다. 여기서 채굴하면 채굴 낭낭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그걸로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건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스테이킹 사기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거기에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수당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네,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일단 저희가 사기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인제 막 터진 케이스고요. 원래는 그 해시쉐어라는 채굴 회사가 있습니다. 그 비트뱅크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하고 파일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는데 그 채굴에 대한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케팅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비트뱅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시쉐어라는 그 채굴 회사는 카자흐스탄에 본사가 있다고 하고, 비트뱅크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이제 각 지사들을 운영하면서 그 지사 안에서 그 파일코인 채굴기를 돌려서 거기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하면서 패키지를 팔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혹은 파일코인 이런 걸 채굴한다 하면 조금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1차적인 이제 옛날에 있었던 구시대적 채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채굴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요. 맞아요. 하지만 채굴기를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없어.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옛날에 찍어놨던 다른 영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불법적으로 찍은 그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채굴 쪽 사건들은 파일코인 혹은 치아코인 사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경우가 왜 이루어지냐? 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그래픽카드를 사야 돼. 그래픽카드 비싸죠. 하나당 200만 원, 300만 원 해요. 그걸로 이제 창고를 꾸려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파일코인이랑 치아코인은 채굴 방식이 달라요. 그래픽카드로 하는 게 아니야. 스토리지 공유 방식. 한마디로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됩니다. 맞아. 하드디스크가 훨씬 저렴해요. 저렴하고 전기도 적게 먹기 때문에 채굴장을 실제로 꾸릴 수가 있어요. 꾸리더라도 전기세도 적게 먹어서 대한민국에도 걔네들에 대한 이제 파일코인 채굴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들고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만 해도 이만큼 있어요. 카자흐스탄 가면 더 많아.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현혹될만 하죠. 이런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규모가 거의 4만 명에 입박하는데 네. 지금 고소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지금 시청을 하셨는지? 시청이요? 신청. 신청. 네,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지금 저희 사무소에서는 들어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문의 들어오고 있는 분들 해서 한 100여 분 정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여 분이나 모였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자분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고요? 4월 말경에 그 아는 후배가 취재를 했어요. 거기 이제 씨가 가입시켜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수입이 좋고 절대 안전하다 이래가면서 이제 가입을 유도를 한 거죠. 집 바로 옆에 채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파일코인 채굴장도 가보고, 카자흐스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체가 있구나 이래서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거기에. 우리 하나 받으면 그 위에 수당을 받아 먹잖아요. 많게는 30계정, 100계정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 원을 놓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만 채굴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그때부터 채굴이 안 돼요. 스터디예요. 거기서 다시 이제 도로 검사로 노력을 해요. 대출하는 계속 카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돈을 못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3천을 이렇게 찾았는데 3천도 못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대1 문의에다가 뭘 남기면 답을 안 해요, 이것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답을 해주는데 지금 아마 한 일주일이나 있어야 답이 오고, 어떤 건 아예 답 자체도 안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지네가 일방적으로 그가 공지를 한 거죠. 임으로 결정해서 지네들 누가 가입자들한테 무슨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임의로 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그냥 공지만 띄워버리는 거예요. 하도 즐겁고 되니까 이제 이놈이 지가 즐겁긴 해 못 견디니까 그 부사장을 불러다 놓고 간담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자고 지네가 간담회 하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4월달부터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5월달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9월달까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지금 거기 가입자가 내가 이렇게 간단히 할 때 물어봤는데 총 가입 피해자 수가 몇 개냐 할 때 4만 개잖아요. 거기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내가 볼 때 10,000명 정도는 되는데 이제 상관없이 중복 계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잘라낸다고 해서 5,000명 피해자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천년묵구님이 말씀하시네요. 답답해 뒤지실 뻔 했겠네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네. 호랑이 형이 중간에 한숨 쉬던데,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 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이런 피해자들 보면 저도 이제 피해자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진짜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돈에 너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또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피해자들 중에 대다수는 아예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너무 힘든 시국에 힘든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 코인 투자하실 때 대부분 대출 많이 내시거든요. 그 대출 이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다들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럼 뭐 이런 다단계를 할 때도, 이게 투자할 때도 여유 금액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다단계 쪽 투자할 때도 다들 대출을 많이. 영혼까지 끌어오라고 하죠. 그거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러면서. 마치 그거네요. 내가 은행 이자를 15%씩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보다 더 벌 거니까. 신카대로 15%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100일만 맡기면 이자율이 40에서 80%니까 그 중간 이자 띄기만 해도 나는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사실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비 혹은 이제 노후 자금 혹은 자식 결혼을 위한 그런 소소한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겠네요. 근데 뭐 그런 분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소소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소소하진 않구나. 소소하진 않아. 진짜 막 몇 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면 막 주변 지인들 돈 다 끌어오고 와. 은행 대출 엄청나게 받으시고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노후 자금 당연히 뭐 다 뭐 자기 가진 땅 담보 잡혀가지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도 오셔서 항상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이 대출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님은 그런 분들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대출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금액이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피해 당한 금액이 한 몇 %가 대출금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피해 당한 금액에?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넣었어. 대출 금액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대충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대출? 절반. 절반? 그러면 대다수 자기 투자 금액의 절반은 대출이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전액 대출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넣다가 처음에 이제 뭐 조금 돈이 있어서 넣어보다가 돈이 조금씩 나오니까 데일리로 지급되잖아요. 네. 비트뱅크도 그랬었고 이 다 스테이킹 사건들은 뭐 어떤 수익률, 뭐 100일간의 수익률을 정하든 월 수익률을 정하든 그 수익률에 대해서 데일리로 다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는 순간부터 수익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나오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뭐 수당이 더 많이 나오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 돈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놓고 뭐 끌어모아서 넣고 모아놓고 그리고 혹시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돈이 나오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다단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혹시 인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네. 아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많이 하죠. 내 직급이 올라가게끔. 아, 이게 다단계인데도 인지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까지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왜 팬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태들이라든지 뭐 아무튼 내부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태들이 간혹씩 발생을 하다 나중에 이제 그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무렵에도 사람들이 사실 투자자들을 모아요. 그쵸. 계속 모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터질 무렵에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벤트 같은 거래요. 아, 맞아요. PPT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여행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게 넣으면 여행 보내준대, 그 추첨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또 현혹을 하셔서 여행 가려고. 그런 이벤트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로 얼마를 더 보너스로 넣어준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이 금액인데 나중 되면 이 금액으로는 뭐 못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벤트를 진행해서 터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게 해요. 막판에 그리고 나서 터져요. 쉽지 않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참 누군가가 쉽게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보다는 본인이 이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좀 많이 듣는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문제는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지인 영업이 좀 많아요. 그쵸. 네.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이렇게 꽂혔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통장에 꽂히는 거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벌었어 하고 자기 통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채팅창 질문인데요. 양양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혹시나 이게 돈이 조금씩 들어올 때 그것만 먹고 튀면 안 되나? 그거죠. 내가 만약 2천만 원을 넣었어. 한 50만 원 벌렸어. 근데 이것만 먹고 이거 돈 뺄래. 2천만 원 빼가지고 난 2,050만 원만 해가지고 나 이거 50만 원으로 소고기나 먹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넣자마자 일정 이상의 조금만 수익만 나고 바로 돈 뺄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단계에 들어와요. 양양님 조심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야, 나 이자 조금만 먹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갔다가 못 그렇게 나와. 물리는 거야. 물려. 하루만 더. 그러니까 이자는 지급되지만 내 원금에서 지급되는 거고 전체 금액을 다 출금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출금이 되더라도 50만 원 벌었던 기억 때문에 또 한 번 넣겠네. 넣지. 그리고 출금이 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그걸 걸어요. 그러니까 너가 받아먹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몇 퍼센트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출금이 된다라는 이런 계약 조건을 걸어놓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 사건은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네네. 뭐 출금을 하고 뭐 어쨌든 해지를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를 않았고 회사 그 구조 자체를 해지를 못하게끔 약간 조금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맞아요. 사람 심리가 이제 못 빼게끔 계속 더 투자하게끔. 자꾸 넣게. 맞아.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 사건 지금 이야기하는 네네. 비트뱅크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신 분이죠. 네네. 인터뷰를 진행하신 분이 아까 우리가 그냥 말했었던 넣었다가 뺐고 너 실제로 3천만 원을 넣었다가 수익이 나셔서 잠시 뺐다가 다시 넣으셔가지고 피해를 실제로 봤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시네요. 수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더 큰 금액을 넣거든요. 네. 그리고 해지를 하면 그 계정이 아예 사라지니까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직급 수당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리죠. 네. 내 밑에 하선을 100명 깔아놨는데 이 계정을 해지해버리면 그 계정에서 받는 직급 수당이 전부 다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심리를 이용해서 해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 밑에 사람을 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내 밑에 사람을 단 게 힘든 이유가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내가 다단계 하는데 돈 한번 넣을래 하면 어느 사람이 듣겠어요. 안 넣지. 근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밑에 사람을 달았다면 그 사람을 잃기가 싫겠죠. 그쵸. 힘들게 사람 다니까. 거긴 그냥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만 달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수익이나 아무튼 뭐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패키지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의 수당들이 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놓치고 싶지 않죠. 네, 그럼 PPT 한 번 더 보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뱅크의 PPT 자료예요.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운영을 했었던 PPT 자료인데, 이번 PPT 자료는 다른 거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꾸몄더라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 수익 레퍼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 똑같이 돈 넣으면 돈 넣는 만큼 수익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채굴해 가지고 얻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 A, B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을 달면 돈이 벌린다라는 이 다단계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 밑에 사람을 달면 이렇게 돈 준다고 하면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 수익, 그리고 후원 수익, 리더십 보너스, 매칭 보너스 하면서 사람을 달면 달수록 돈을 버는 그런 구조, 그리고 사람을 몇 명 이상 채워야지 수익을 준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벨 1, 2, 3 적혀져 있는데, 레벨 1 보면 밑에 단순히 사람을 5명 달면 되는데, 레벨 2 경우에는 하위 계정 30, 그리고 레벨 3 계정에는 계정 30개가 두 팀, 이 팀 단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아까 변호사님이나 이야기했었던 이제 막판에 있었던 사람을 끝까지 모으는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최근 일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프로모션 기간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달성 조건은 4월 27일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 플러스 해가지고 레벨 4를 달성, 혹은 레벨 5, 레벨 6 해가지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더 모아오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괌으로 보내준다 라고 하면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벨 4에서 5로 넘어갈 때 하위 계정 200개가 두 팀이나 있어야 돼요.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판으로 끌어모으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괌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양센터까지 만든다 해가지고 실제로 뭐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미나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사건 3가지를 하나하나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테이킹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PPT 보시다시피 공통점이 있죠? 이런 공통점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님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단계 방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가 주요했고요. 그리고 그 수익 구조도 실질적으로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많이 넣는데 돈을 더 많이 줘.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익 구조 자체도 좀 기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상을 보면 얘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게 되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투자 사기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수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기망행위가 될 텐데, 그 3가지 사건 모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뭐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이제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투자금을 모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이 파일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2018년도부터 이제 채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문제는 이게 채굴기 자체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채굴의 채산성이 없다, 네. 뭐 요런 내용들로 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또 하나의 스테이킹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다단계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비트뱅크도 좀 문제가 많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면
그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얘네가 어떻게 수익을 준다는 거야? 라는 걸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그 중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까 변호사님이 말했다시피 수익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수익 구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이게 수익 구조가 뭐고 뭐 알아서 사업에서 돈 벌어주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수익 구조를 어렵게 설명해. 어렵게 설명하면 전문가 같아. 맞아. 중간에 영어도 섞어. 우리의 캐시카우는 인플로우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어렵네, 어지럽네 하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사실상은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돈이 찍혔다라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수익 구조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더라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루나코인에 대해서도 옛날에 이야기했을 때 루나코인이 수익 구조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터져버렸죠. 이런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누군가가 투자를 추천하거나 혹시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PPT들을 보여주면서 수익 구조가 뭐뭐다 하면 꼭 조심하시고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에게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변호사님이 이제 이상할 정도로 많은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네. 그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는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낮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투자하면 막 30%, 40% 준다고 하고 뭐 나머지 다른 수단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기서는 뭐 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그 프로젝트 S라든지 티어1보다는 수익률은 낮은 건 맞아요. 왜냐면 얘네는 3%, 뭐 7%까지 줬었고, 그리고 다른 수당 포함해도 뭐 12%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케팅 수단 빼고, 그러니까 채굴 수익이나 이런 후원 수당을 포함하면 3%에서 12% 정도 월 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월에 3%에서 11%면 그렇죠. 연 단위로는 최소 30% 이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의 사건들은 더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보장이었잖아요. 네. 80%까지 보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뭐 12% 정도 월에 그 정도까지도 높은 수익률이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것도 약간 마케팅 용도로 수익률을 줄인 게 아닌가. 기존에 이제 다단계들의 수익률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익률을 낮춰서 측정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진짜 높은 거죠. 높은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지급으로 아까 채팅창에서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비트뱅크 경우에는 3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지급으로. 이자 선지급이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마케팅 수단이죠, 뭐. 그러면 나 같으면 더 의심할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상 또 생각이 달라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썰을 푸는 거죠. 왜 이거를 주는지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너한테만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썰을 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다르겠지만 콕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했고 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콕플레이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활용이 뭐냐면 콕플레이의 투자자들을 자기네들 쪽으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콕플레이를 좀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요것으로 해가지고 다단계 사건, 스테이킹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이제 깔끔하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당부점들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도 당부를 해주시는 그런 영상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변호사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당부도 당부고 뭐 당하지 않는 주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네네. 안 당하신 분들은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겠지만 이미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통장 같은 거 보여주면서 나 돈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한번 투자해봐 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 무조건 또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인을 잘 모르면서 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좀 공부를 하시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일단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 형식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 수익이 높은 경우에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수익률을 줬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사기를 정말로 당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녹취라든지 카카오톡 자료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하선의 분들은 이게 다단계다 보니까 하선 분들은 사실은 거의 자료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들어가는 게 좋은 이유가 상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상위 분들이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재단이나 어쨌든 회사랑 주고받았던 자료라든지 같이 공유했던 자료라든지 지시를 받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체로 조금 엮어서 좀 큰 사건들은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은 증거 자료를 무조건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요. 네, 그럼 그 혹시 사람들이 증거 자료라고 하면 조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이제 증거 자료라고 했을 때 그런 뭐로 팩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혹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예요. 투자 설명 당시에 예를 들면 A라는 지인이 나한테 야, 너 있는 돈 뭐 투자하라고 설명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카페에서 불러서 하는 그 카톡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카페에서 이 친구가 나를 현혹했었던 그 녹음 내용, 녹취 내용. 그렇지. 카카오톡 내용, 뭐 문자 내용, 뭐 일단 거기가 전화 제일 통화 핵심인 내용. 거네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핵심. 네. 이 사람은 그거 나한테 있으면 상당 부분 사기를 입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되게 혹시 또 중요해요. 더 있을까요? 사실은 뭐 그 정도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내부적인 자료들은 뭐 없으실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생각할 때는 그런 단톡방이 있잖아요. 이제 단톡방이라 하면 같이 서로 투자했었던 그런 단톡방 거기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나 보네요. 예를 들면 뭐 재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지가 됐다면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공지사항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나에게 내가 투자를 하게 된 계기죠. 네, 사실은 계기. 네, 그 계기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진짜 다들 엄청난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라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또 영상도 찍어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하는 사람이나 과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공증서류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시고 자금 대여나 투자를 하는데 이런 다단계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써. 약정도 없고 그냥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저도 그때 뭐에 훈련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큰 시장이면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투자 안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죠.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장이 저절로 돈 버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남들은 지금 뭐 콜라인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라도 뭐 살아보려 하는데 뭐 그건 지금 일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거나 하지만 그건 다 자기 본인들의 몫이지 잘 투자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그냥 거기까지 잘 보면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쪽으로 와서 뭐 좋은 코인이 ICO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단계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런 건 절대 들으시면 그냥 한쪽 귀 막아버리시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내 앞에 왔다 그러면 아예 대화를 하지 마세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좀 감정이 좀 네. 전해진 것 같아서 조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일선에서 만나잖아요. 네. 피해자분들을. 그럼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게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맞아요. 저희도 한 5년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이런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데도 참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혹시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방책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이런 경우를 좀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단체로 고소하는 방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와 함께하는 그렇죠. 저희 변호사님은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상담하셔도 이제 또 연결 도와주실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많은 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케이스가 작은 경우는 사실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또 계시면 저희 뭐 쪽지라든지 상담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변호사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어떻게 하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담덕법률사무소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혹시나 이제 본인이 누군가에게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통점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으면 혹시나 내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진짜 내가 당하는 게 다단계인지 스테이킹 사기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헷갈릴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저희한테 연락 줘도 되지만 이제 변호사님 네이버에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거기 또 사무장님이 전화 받으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또 들으시면 금방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이렇게 법률사무소도 열려져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안 생기게 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또 답을 얻으실 겁니다. 자, 요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준비했었던 4부작 중 네네. 1부작 스테이킹 사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블록딜 사기라고 하죠. 코인을 이제 뭉텅이로 가져와가지고 뭉텅이를 해가지고 야 이거 싸게 가져왔다 이 말이야. 이거 하면 이거 싸게 가져온 거 좀 이따 이거다 갖다 팔면 한 3% 5% 10% 이렇게 수익 난다. 이런 사기 사건들이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죠. 10배, 그렇죠. 20배. 네, 금방금방 간다. 네. 떡상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음 주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진행하죠? 예,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또 변호사님과 그리고 저희 코인 탐정 그리고 아프리카 TV 함께하는 이제 코인 탐정 채널의 이제 탐정 수첩이었나? 네네. 네, 탐정 수첩. 탐정 수첩 또 네. 진행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분들하고 일선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너무 오실 때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당하셨으면 좋은데 뭐 이미 당하셨으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당하셨으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제발 그 코인 사기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요것으로 저희 거의 1시간 반 정도, 네네. 1시간 반 정도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그리고 변호사님과 또 전문적인 이야기 하나하나 다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슬슬 마무리 지을까요? 네네. 네, 그럼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